안녕하십니까,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성식 작가님을 모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민성식 작가님은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가신데 제가 좀 교육적인 측면하고 좀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같이 학군일도 출판한 우리 진서원 같은 또 저자님이시고 저도 책도 받아보고 또 도움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었으면 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먼저 우리 민성식 작가님 좀 인사 좀 해주시고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성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심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거용보다는 이제 오피스 빌딩이나 뭐 백화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투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우리 민성식 작가님께서 이제 원래는 무역을 전공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저는 이제 부동산 비전공자.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셨고 또 거기서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IMF 이후에 큰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요 부동산들을 아주 싸게 사가지고 또 나중에 굉장히 또 비싸게도 팔고 임대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또 우리나라에는 없던 선진 그런 경영이나 아니면 그런 기법들을 이제 들여와가지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일을 배우시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또 우리나라 저기 맥락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직업의 세계를 새롭게 또 개척하시고 뛰어들으셔서 이렇게 또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책을 또 내셨어요. 이쪽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어떤 우리 후배들 아니면 그런 취준생들을 위한 또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그 우리 경영학의 그루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식 경영자. 그냥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매뉴얼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시는 좀 이게 창의적인 인재상이다. 제가 좀 봤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고 요즘 고3에서 대학 보낸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편입해서 대학 보낸 제자들이 다들 와서 무슨 얘기 하냐면 선생님 취업할 데가 없어요.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해 두 해 그냥 비정규직으로 일했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 돼요. 그럼 뭐 하나 봤더니 돌고 돌아 다 공무원을 하겠다고 노량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슬픈 현실이죠. 경쟁률이 뭐 한 90대 1, 100대 1인데 그리고 또 편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대학 학벌 한 레벨을 좀 더 올리기보다 빨리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이런 영역도 있구나. 사실은 저도 이제 이쪽 학군에 관련된 책을 이제 쓰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부동산이 우리 주변의 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뭐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학문을 좀 모으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잡학이라고 좀 뭐 이렇게 좀 뭐 폄하하는 단어는 사실 아닌데 워낙 이제 다양한 분야를 이제 합쳐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배우는 것 자체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업을 듣게 전 뭐 이제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 그 이제 직업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많이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전공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연 4년 안에 다 배워서 나와서 이제 현업에서 직접 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업에 들어와서도 이제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제 부동산 분야고요. 그래서 제야의 고수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도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밖으로 좀 알리고 이 직업이 좋다. 이제 부동산 직업 세계와 취업의 모든 것이란 책을 통해서 이런 업계도 있으니 많은 인재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책을 좀 쓰게 됐고 뭐 우연치 않게 또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지식 나눔 형태로 해서 이제 무료 강의도 1년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취업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또 업계나 아니면 일선에서는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쭉 좀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계속 공부하고 이러는 분야들이 좀 이 부동산 업계도 상당히 좀 유망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우리나라적인 상황에서는 좀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지만은 첫 번째는 부동산 하면 투기, 네. 무슨 이렇게 불로소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어떤 마인드를 좀 정부 차원에서나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데 그게 또 그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게는 하면서 실제로는 요즘 다들 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마음속으로 다 한가득 뭐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좀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약간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꼭 이렇게 이용이나 사용이 아니라 소유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게다가 뭐 작은 이제 토지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알고 먼저 선점한 사람들은 약간 불로소득을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부동산 자체가 이제 투기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직업을 하게 되면 약간 사기나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그런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업계의 그런 선입견을 좀 깨고 싶은 게 제 목적이어서 이제 부동산 관련 책을 내는 목적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도권에서는 정확한 절차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좀 어떤 새로운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이런 가능성들을 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학군 관련 책을 쓰고 또 주변의 부동산 지인들한테 좀 배우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이 종합 예술이다. 맞습니다. 이게 좀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법률도 알아야 되고 세금 관련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또 거래하고 매매할 때는 인간관계라든지 협상 능력이라든지 그 완전히 모든 게 다 사실 들어가야 돼 있는 사실 이제 부분이고 우리는 약간 이걸 투기적인 단계다 이런 데만 좀 거쳐져 있지만 좀 상위적인 개념으로 가면 진짜 디벨로퍼 그렇죠. 그 최상위 개념은 그 디벨로퍼잖아요. 지금 뭐 라스베가스 같은 거를 사실 이제 만든다. 어떤 좀 두바이는 약간 지금은 이제 실패나 성공이냐 뭐 그런 좀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곳에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또 하나의 그런 가치 창조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아까도 조금 우리 식사하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에 젊은 그 분들 가운데서도 좀 그런 혁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런 거 협업을 하고 이제 그러는 시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우리 지금 취업 당장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난 뭐 하지? 뭐 이게 이런 좀 애매하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학생들한테도 사실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저런 거는 나는 뭐 답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집 건축이라든지 부동산 안에서 또 요즘에 이제 전문가들이 각각 나오기 시작하죠. 인테리어만 해도 사실은 그다음에 뭐 뭐 원룸 같은 거 관리한다고 그러면은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좀 배워보고 있는데 보일러에 저기 시설 관리도 시설 해야 관리에 되고요. 그런 것까지 제가 그 뭐죠 세탁기 물 어떻게 넣는 걸 제가 몇십 년을 모르다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좀 해볼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런 걸 이제 같이 해보면서 내가 이걸 재밌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자체는 이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게 해줄까를 먼저 고민하고 이제 그런 상품을 이제 공급하는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걸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관점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개발 자체도 이제 대형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제 그런 부동산들은 일반 부동산과는 이제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주거용에는 이제 뭐 보일러가 있지만 이런 대형 상업용 빌딩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뭐
보일러도 대형이고 뭐 냉동기라고 해서 이제 냉방을 위한 장비들도 큰 게 들어가고 전력량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그거를 그 위에 단계에서 실제로 뭐 데일리로 일어나는 운영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부동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나 이제 금융 구조를 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산업이 사실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동산을 단순히 우리가 주택 쪽에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이런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직군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생 직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직종들이 많으니까 이쪽 업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